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주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시황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투자자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장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더니 이번엔 장 중반까지 3대 지수 모두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결국 또 흘러내리면서 음전에서 4일 연속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특이한 건 나스닥이 다른 두 지수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경우 1% 이상 하락을 해줬으나 이 정도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겐 양반이죠.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동안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AMD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큰 하락에 이익을 다 뱉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쓰릴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급으로 계속 돈을 계좌에 넣으면서 제가 원하는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요. 제가 9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3배 종목들의 매수 시점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토대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지표 중 하나인 이동평균선으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평균선은 그저 과거의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주식에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960일 이동평균선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큰 하락장에서 대부분 960일 이동평균선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실제로 9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향 돌파한 후에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다시 반등을 해주었죠. 그리고 960일 이동평균선이 뚫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방으로의 추락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요. 올해의 하락장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9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년 전 코로나 때와 같이 초특급 악재로 인해 단기간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96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되고 있어요. 그럼 3배 레버리지 종목들에게는 960일 이동평균선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혹은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하락장에서도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동평균선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 다른 모든 메이저 레버리지 종목들에도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960일 이동평균선의 2배를 적용한 19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봤습니다. 1920일이면 약 7.5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최소 상장된 지 8년은 된 레버리지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모든 종목을 코로나 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차트는 480, 960, 그리고 19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TQQQ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당시 주가가 신기하게도 1920일 이동평균선을 거의 찍고 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살펴봐야겠죠? 올해를 보면 1920일 이동평균선을 찍어주면서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하락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960일과 19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주가가 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가가 19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P 500을 3배로 추종하는 유프로입니다. 바로 유프로의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로의 경우에는 1920일 이동평균선을 코로나 시기에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에이, 그럼 이것도 맞는 건 아니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손실률을 최대 45%까지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45%면 결국 반토막인데 이것도 결국엔 많은 거 아니냐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이 80%, 90%까지 박살나던 시기였어요. 이때 45%면 굉장히 준수한 성적입니다.
자, 당시에 1921 이동평균선의 주가는 약 15달러이며 최저가는 8.76달러입니다. 손실률이 42%로 3월 달에 주가가 480일 이동평균선에 있을 때 샀으면 66% 손실, 960일 이동평균선에 있을 때 샀으면 60%의 손실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보시기에 작아 보이시겠지만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손실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다시 연속 하락을 맞이하면서 96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좋아하는 SOX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X의 경우 앞선 두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 하나만큼은 비교도 못할 수준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대충 예상들을 하실 거예요. 얘는 당연히 1921 이평선도 깼겠지? 맞습니다. 코로나 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포로처럼 1921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6%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SOX의 경우 1921 이동평균선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최대 손실을 30%까지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서 올해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올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SOXL의 올해 차트는 최저점에서 큰 상승을 한 이후에도 96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컸다는 이야기인데 최저점을 보시면 유프로처럼 1921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하락을 맞으면서 1921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떡하니 위치해 있죠. SOXL은 정말 괜찮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처럼 1921 이평선이 어느 정도 하향 돌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또 중국은 보복 조치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그런 형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 또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2배 레버리지 QLD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2배 레버리지 종목은 1921 이동평균선까지는 안 갔겠지 하실 겁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QLD의 경우에는 961 이동평균선을 잠깐 하향 돌파했을 뿐 1921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없네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올해 최저점에는 96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한 이후 회복하고 다시 96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네 종목을 19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코로나 시점과 올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의 경우 1921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배의 경우에는 96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거나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뒤로 쭉 돌려서 차트를 살펴보니 특히 닷컴 버블 때와 리먼 브라더스 때는 1921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주가가 한참 더 내려갔다고요.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자료로 통계를 낸 것일 뿐 그냥 믿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1921 이동평균선은 지수에는 적용하기 힘들며 3배 레버리지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런 하락장에는 그 어떠한 지표도 소용이 없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이유가 지난 2년간 폭등한 사실만 보고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60일, 1920일 이동평균선은 크게 보면 4년과 8년 정도의 기간의 주가를 평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폭등한 2년의 주가를 제외하고 밑바닥에 있었던 기간의 주가도 상당 부분 이동평균선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토대로 매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2년간의 폭등한 주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의 수명인 12년에 30% 혹은 50% 이상의 주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기 이동평균선을 통한 매매는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1921 이동평균선은 일반 종목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에 적합하며 최소한 상장한 지 10년은 되는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영상만 보시기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960일, 19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주가에 신경 쓰지 않는 무지성 적립식 투자와 1920일 이동평균선 기반으로 해서 거치식 투자를 한 백테스트 자료들로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